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LS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사이즈가 큰 편에 속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청약 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12월 1일과 4일에 청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청약을 하시면 수요일에 환불 받을 수 있으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주 월요일에 블루엠텍도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두 종목 일정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블루엠텍은 현재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12일에 단독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상장일 변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 종목인지 간단하게 파악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LS 머티리얼즈는 크게 보면 두 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을 하는 LS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LS 알스코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자회사 매출이 더 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섹터는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이라고 보이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패시터라고 부르는 부품이 제가 알고 있는 콘덴서와 같은 부품이더라고요. 전기를 순간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배분을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품인데요. 이런 부품의 용량을 아주 크게 키운 것을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므로 이 부품은 2차 전지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충전 시간이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완충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충전 속도가 빠른 만큼 그만큼 전기가 빠져나가는 방전 시간도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울트라 커패시터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보조제나 대체제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트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충전을 몇 번씩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운송 장비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LS 알스코는 주로 차량에 들어가는 다양한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세계적인 알루미늄 회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모 자금의 일부가 여기 합작회사 투자금으로 활용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전기차 프레임 등 전기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고 보였는데요. 그러므로 자회사인 LS 알스코도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결국 이 자회사를 언젠가는 물적 분할로 상장을 시키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던데요. 물론 2년 동안 상장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이슈는 적어도 2년 이후에 나올 이슈이니까요. 지금 청약 단계에서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양호한 손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흑자를 실현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약 1,000억 원 나왔는데 아마도 올해 매출액이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이익률은 조금 더 개선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은 벌써 3분기 기준으로 전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3분기 실적까지 공개를 하고 이번 IPO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4분기인 10월 실적도 추가로 공개를 해두었더라고요. 아마도 최근에 파도 영향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너네 10월에는 실적이 있었냐고 물어봤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는 지난 10월에 매출액이 114억 원 나왔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여하튼 파두가 여러 기업들을 고생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참에 조금 더 투명한 IPO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 예측부터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397대 1이었고 2025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기관이 청약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공우주 투자하는 기관 대부분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의무 확약 비율도 12%였기 때문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부터 청약하는 블루엠텍도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두 종목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LS 머티리얼즈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블루엠텍은 내일 저녁에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12%, 건수 기준으로는 14.7%였습니다. 보통은 건수 신청 비율이 수량보다 더 많으면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도 건수 비율이 더 높았으니까 최종 배정에서 40% 정도까지 확약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관사에서 확약 신청한 기관 중심으로 배정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는 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이 5,500원이었는데 상단을 9% 초과하였고요. 공모 가격 신청 결과를 보면 6,000원 이상 신청한 비율이 91%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공모 가격이 무리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이번 IPO에서 878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059억 원입니다. 이 종목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EV/EBITDA를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은 종목이 사용하는 방식이 저는 EV/EBITDA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자체가 두 개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사업의 밸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유사 기업도 두 개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 기업과 밸류를 비교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그래도 메인 사업인 울트라 카패시터는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 중에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매출 대부분이 울트라 카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의 국내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밸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나텍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786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하니까 28억 원이었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PER은 99.5배입니다. 밸류가 아주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LS 머티리얼즈를 계산해 보니까 공모가 기준 PER은 32.5배입니다. 비나텍보다 밸류가 낮긴 하지만 LS 머티리얼즈는 알루미늄 사업 실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기업을 PER로 비교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이런 비교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고해볼 부분은 울트라 카패시터 사업을 하는 비나텍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고밸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도 좋게 나왔으니까요. 상장일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할 텐데요. 총 모집하는 수량이 약 1,462만 주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약 365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우리 사주조합에도 41만 주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모집 수량의 2.8% 비중이고 배정 수량도 디테일한 것을 보면 아마도 직원들에게 사전 수요를 조사를 하고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주 배정 물량에서 미달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구주 매출이 585만 주가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전체 모집 수량의 40% 비중이라서 구주 매출이 많은 종목인데요. 구주 매출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최대 주주 물량이 구주 매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으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구주 매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5개의 증권사가 청약을 주관합니다. 메인 주관사가 키움증권과 KB증권이고요. 각각 151만 주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약 27만 주, 하이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약 18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5개 증권사 중에서 아마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배정 수량이 메인 주관사에 비하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할지는 섣불리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 한도는 키움증권이 10만 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청약할 수가 있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키움 하이 NH투자증권은 20주이고요. KB와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0주입니다. 1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3만 원이 필요하고요. 20주 증거금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약수 수료는 키움증권은 받지 않고 KB증권은 1,500원, 나머지 증권사들은 2,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합격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2,167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32% 정도가 유통되는데요. 최종 배정에서 의무 합격이 조금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이 그래도 30%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1,300억 원이니까요. 사이즈가 큰 종목답게 유통금액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873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주식의 12.9% 비중입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약 400만 주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개인 투자자 44명이 약 300만 주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은 최근에 LS 머티리얼즈 주식을 취득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은 올해 6월에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양도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주당 5,1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장일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는 5,1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보다 900원 낮게 주식을 취득하였는데요. 상장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기존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물량을 정리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기존 주주의 취득한 가격이 공모 가격과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공모주 투자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청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청약할 생각인데요. 다만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블루엠텍 정리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등 배정만 예상을 해볼 텐데 사실 5개 증권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균등 배정 수량 차이가 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150만 계좌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청약했던 신성 ST 약 51만 계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와 신성 ST 중간 정도인 90만 계좌 정도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균등 배정으로 평균 2주 정도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니까요. 1일차 결과를 보면서 주말에 다시 한 번 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저녁에는 블루엠텍을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